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안전신고 포상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가 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안을 제시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안전신고를 통해 위험 요인이 해소된 사례도 많다고 하니까요.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안전총괄실을 시작으로 물순환안전국, 기술심사 담당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비롯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등 모두 3개의 안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보다 꼼꼼한 계획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노력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한강 교량 태양광 설치 사업 중단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18 회기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한강 교량 태양광 설치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돼 결국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시행 전에 사전 절차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태양광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돼서 선행되지 않아서 이후 연락오다 보니까 이제 조사 결과 전혀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뒀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사전 절차를 안 걸치고 예산 편성을 하고 한강 교량 경관 조명점 등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호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대교만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강대교로까지 사업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교량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관 조명 사업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유독 한강대교에 대해서는 없어요. 왜 그러는지. 서울시는 시민 볼거리 확대, 도시 브랜드 이미지 상승 등을 위해 한강 교량 경관 조명 점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강 교량 29개 중 경관 조명이 설치된 교량은 27개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018 회계연도 물순환 안전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1년 넘게 사업 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원인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6월 말하고 7월 8월 이 장마철이면 그때까지도 그럼 지금 완료가 안 되면서 대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득이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1년을 넘게 그 준공 시점을 넘긴다는 게 이게 어떤 부득이한 상황인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현액 33억 2,600만 원 중 20.9%인 6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예산을 반영시켜놨는데 절차를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낙찰 부분이라든가 차익이 발생한다는 불용 부분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절차를 좀 하도록. 물순환 안전국의 결산 결과 예산 현액 4,713억 원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98억 원이며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47억 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안전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도 부족하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앞으로 서울시에도 소방시설 공사가 분리 발주되면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비롯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을 때마다 우리 사회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은 공공의 적이 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 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그 문제의 해답을 근본적인 법에서부터 찾았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도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처럼 전문적인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 및 전기공사에 포함돼 통합 발주되고 있는데요. 소방시설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화기,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까지 자동화 재탐지 설비, 제연 설비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는 다른 원인도 있지만 품질이 저하된 부품 사용, 부실 시공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 28일 제287회 본회의에서 소방시설공사의 부실 시공 방지 및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앞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문 시공, 책임 시공, 품질 시공을 통하여 화재 발생 시 공공 부분에서의 시민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늘 있던 거라 크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소방시설이 또 소방시설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타워 크레인에 대한 법령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운용 중인 타워 크레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조항이 없는 안전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겁니다. 안전에 있어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